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정한 이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브라질 투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돈을 투자해서 브라질 국채를 샀는데 왜 떨어지고 있나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등 여러가지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직접 투자나 또 뭐 주식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나눠 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브라질 이야기를 제가 주위에서 들은 것과 찾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은 일반화를 시키지 마시고 브라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다 라고만 참고하시고, 금융과 관련된 판단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나 자동차나 무엇을 사든가 할 때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 것만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그 중에서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있는 것을 없다라고 누락시킬 경우, 그럴 경우도 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상품을 파신 분들 사기꾼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있는 상품을 그대로 설명해서 팔아드렸지만 판단은 본인이 다 하셨고요. 그 이외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브라질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좋은 점만 보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결과가 그와 다르게 나타나니까 당황하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먼저 브라질 상황에 보면은 가장 먼저 쉽게 보면은 현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4해알대로 끝난 환율이 올해 10월에는 5.77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로 따져보면 거의 한 43% 이상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환율이 40% 이상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도 그만큼 오르고 시중은 다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것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췄고요. 제조뿐만 아니라 또 뭐 유통, 또 소비 모두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가장 쉽게 비유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인구 수준의,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치지만은 그래도 굴러가는 상황인 반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대외 이제 투자를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이 국내에서의 시장도 아직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국민 소득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 자꾸 삐그덕 거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럼 브라질은 여태까지 돈 벌어서 뭐 하고 있었느냐? 그 내용은 제 동영상을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찾아보시면요, 브라질의 경제가 크고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동영상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그럼 브라질은 망한 나라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환율을 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 4해알로 끝났다고 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브라질 환율은요 1994년에 드디어 1불당 1해알로 시작하면서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지내고 있었던 초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해알 강세가 되면서 한때는 0.85까지 떨어질 정도로, 즉 달러보다 강세였다는 그 시절이었죠. 이게 시차가 이제 지나면서 그러니까 1해알도로 묶었던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2003년도에는 3.73으로 오르고요. 다시 2007년도에는 1.79로 떨어지고요. 다시 2013년은 2.33으로 오르고요. 2016년도에는 3.38까지 무슨 말이냐? 브라질 환율은요, 달러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한국 환율은요 96년도에 844원을 하다가 97년도 IMF 사태 때 1695까지 뛰었습니다. 그 후 안정화 시키면서 지금도 계속 몇 년간 11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브라질은 2004년도부터 90년대부터 이 환율을 보면요, 계속 보시면은 1일대에서 갑자기 2.38로 갔다가 3.7로 갔다가 다시 1.79로 갔다가 다시 2.08로 갔다가 등 계속 2배로 뛰었다가 떨어지는 등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달러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한동안 98년도에는 7.5까지 됐지만요, 2000년도에 들어서는 다 이때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5%, 또 2009년도에는 2.8%, 또 2013년에 1.3%, 또 2015년 0.7% 등 계속 안정화되는 것이죠.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누구한테나 좋은 것이죠. 단 마이너스만 안 된다면 물가가 좋은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자, 2014년도에만 해도 2013년도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6.19%, 또 2014년도엔 6.49%, 2015년도에는 10%, 2017년도에는 2.94%, 또 작년에는 3.9%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브라질 물가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다른 나라에서 계속 어려웠던 시절에 브라질만 이제 초호화 이제 성장하던 시절에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많은 성장을 일으켰지만, 또 브라질에서 단물도 싹 빠지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보면요, 브라질 이보베스파, 즉 주가 지수를 보면요, 자, 2008년도에는 35,797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최고로 올랐던 2008년도, 그러니까 즉 미국 모기지 이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71,45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바로 1년 뒤에 35,347, 즉 반이 절단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2009년도에는 65,325, 또 2014년도에는 57,788 등 이렇게 계속 지어오다가요, 2016년을 최저로 찍고요, 39,808포인트였는데 이게 계속 오르면서 진짜 올해 1월에는 118,376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브라질 이 주가 지수가요,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으니까 떨어진 건 좋은데, 이렇게 자꾸 오르고 내려오고 하면서 급성장한 거는요, 투기라는 것입니다. 투기. 어느 나라든 이렇게 주가 지수가 좀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요,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 코스피 지수도 보면요, 2010년도부터 보면, 여기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요, 쭉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만하게 가게 되는데, 브라질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내려오고 이 격차가 크죠. 그것은 그만큼 외부 상황과 브라질 국내 시장의 취약점을 두 가지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5년도부터 브라질에서 이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제 2005년도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만 보면요, 최전만 찍겠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471%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그 당시 미국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브라질은요, 200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브라질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품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을 많이 수출하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급성장하면서 이렇게 400%, 500% 성장은 그냥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브라질 잘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의 브라질 이 현재 상황을 보면요, 2008년도부터 거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완만하게 오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다 까먹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차를 봤을 때 처음에 새 차 사면 비싸고 좋은 차지만 이것을 5년 10년 동안 계속 간다고 그 값어치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오래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가상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브라질에서도 가지고 있던 이런 자본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투자를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야, 그럼 브라질 끝났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브라질의 투자,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옆 나라도 많이 투자를 하신 것이 있는데, 상품화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여지껏 부동산을 투자하다가 그것이 아니니 조금 더 상품이나 또 아니면 이제 외국 외채에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분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남미 이 상품도 보게 되는데요. 리스크도 크다. 왜? 급성장하는 나라들이니 이 나라들에게 투자하면은 급성장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파산을 할지 돈을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뭐 눈여겨보자. 그렇지만 리스크는 크되 뭐 성장률은 높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투자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가까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도 벌써 파산을 했죠. 또 이제 몇 년 전에도 파산을 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파산하고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만세는 안 불렀지만 99년도에 한번 파산까지 가려다가 IMF의 원조를 받았죠. 장기간 호황이 되다 보니 외국에서 봤을 때 브라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보자 라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보든지 밖에서만 봤을 때 브라질의 성장이나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를 봤을 때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문제는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브라질을 비하고 안 되는 나라고 못된 나라고 망한 나라라고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반대로 너무 좋게만 보는 것 아니면 모르는 것을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브라질 고질적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실업률도 높다, 뭐 교육률이 낮다, 까다로운 법과 조세가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 또 경쟁력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장하던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요. 50년대에서 이제 60년대 사이에 급성장한 황금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70년대부터 다시 이제 80년대 초까지 있었던 또 황금기, 그 다음에 지금 있던 거는 이제 바로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어오던 황금기, 이 세 가지를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모든 황금기가 있다 보면은 항상 오르는 것은 급락하게 따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어떤 틈을 타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브라질 국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전 세계적으로 뭐 2차 대전이라든가 베이비붐들의 이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뭐 2000년대에서는 뭐 당연히 뭐 나스닥 붕괴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적인 이제 신자유 시장이 되면서 모든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다 돈 버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브라질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의 성장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야 우리는 생산해서 밖에 보내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숙제를 해서 투자를 해서 국내 경쟁력을 늘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성장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뭐 브라질 정부 국민들이 모두 손을 모아 조세와 법을 개혁하고 뭐 투자를 늘리고 교육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브라질이 어렵네, 그럼 브라질 국채를 다 투자한 걸 뭐 빼야 되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장기정을 봤을 때 브라질은 뭐 누구는 그렇죠. 저 나라 망하면은 그 돈 투자한 만큼 아마 좀 뺏어와, 땅 뺏어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자원이 많은 것입니다. 또 인구도 많고 이게 준비만 잘 되면 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2000년대만 들어와서 성장하다가 꺾어졌다가 그걸 다시 발판 삼아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집안 내부 정리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이 있고 문제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다 모든 개혁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고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도표와 같이 브라질의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고 계속 성장만 한 것은 아니라 성장도 있었으면은 하락도 분명히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브라질 친구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브라질을 못된 나라고 망한 나라고 안 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라질 국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브라질에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가진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